이동관 청문회 때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또 지켜보셨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동관 청문회에 전후한 언론 보도도 문제입니다. 네. 민원연, 저희는 진짜 순수한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민원연에서 이제 보고서를 이동관에 대해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청문회 이전, 청문회 이후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봤는데 청문회 이전에도 보면은 KBS나 MBC에 비해서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보도 건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161건, 150건 이런데 뭐 22건, 18건 그리고 아래 표는 뭐예요? 청문회 기간 동안 18, 19, 20일 3일 동안인데 48건, 41건 나온 거에 비해서 조중동이 5건, 2건, 7건. 웬만하면은 보도를 안 하고 싶어 하고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주시죠. 그 다음 표는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검증 보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퍼센트인데요. 네. KBS, MBC가 18%에서 24%, 밑에도 비슷하죠. 16, 20 이런데 조중동 저건 빵건 없다는 뜻입니다. 전무합니다. 이동관 이 양반이 언론이라 함은 공산당 기관지가 아니려면 검증하고 확인하고 취재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조중동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산당 기관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 느낌 옵니다. 이동관이 왜 이렇게 공영방송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검증하는 방송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YTN은 왜 모니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YTN은 저희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못 드려서 뉴스를 너무 많이 하니까 비교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TBS는 시사 방송을 안 해서요. 네. 보도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사 방송 자체를 안 하고 계시죠. 검찰이 무서운 게 기소를 이렇게 독점할 수 있다는 것도 무섭지만 수사를 안 해버리는 게 더 큰 권력이거든요. 근데 언론도 이 이슈 자체를 죽이려고 하면 아예 보도량을 확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이슈를 부각을 하면서 이 뉴스 자체를 이제 줄여버리는 몇몇 주에 그냥 조그맣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동관 검증 보도 과정에서 여실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만 좀 골라서 합시다. 네.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자로 방통위의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이 퇴임을 했어요. 김효재 대행 같은 경우에는 퇴임사도 근사하게 남긴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기사 나온 거 보면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망언을 내뱉고 끝까지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이동관 취임 전까지 확실하게 내가 정지 작업을 하고 내 기간 동안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뿌듯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반성을 하듯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후임에 그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 마음은 무겁다 이래놓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가신 공영방송의 대못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 방송사 내부 상황들은 어떤지 한 주 동안 겪은 울분 터지는 일들 여기에다 다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Y부터 우리 지난번에 그 손해배상 3억 받았다라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고 바로 또 5억을 추가로 받으셨어요. 3억 받고 5억 더 받고 왜 그래요? 부자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무슨 일이야? 이제 5억을 더 했는데 요거는 왜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당일날 또 검증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게 인사청탁 관련된 건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합니다. 코엑스에서 열어요. 거기에 홍보기획단장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A씨. 이 사람이 이동관 당시 청와대에 계신 홍보수석이었나요? 대변인한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브로커 B씨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A씨가 있고
B 씨가 있고 이동관 씨 부인이 있는 거예요. 아, 부인. 그랬는데 이 브로커가 2천만 원을 전달을 해요. 이동관 씨 부인한테. 네. 이동관 씨 부인은 그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동관 씨도 이동관 씨가 그렇게 얘기를 말했죠. 했어요. 바로 돌려줬다. 그런데- 처음에 뭔지 몰랐다. 그런데 청문회 당일날 YTN에 전화가 와요. 이 B 씨한테 브로커가. 오. 내가 돌려받은 게 그 바로 바로 다음 날이 돌려받은 게 아니고 2달 뒤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아니 근데 그거를 알면 당연히 언론이 보도를 해야죠. 그쵸? 이상하잖아요. 물어봐야지. 추가 해명을 요구했죠. 보도하고. 네. 그랬더니 악의적이다. 이게 무슨 YTN이 사회적 흉기가 됐다. 아, 이게 맞아요. 사회적 흉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 네. 흉기난동 사건 막 벌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빗대서 한 말이에요. 사실 얘기한 건데 왜 사회적 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도했다는 이유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원 유착이에요. 아마 뭐 민주당 쪽이랑 뭔가 연결이 돼서 본인을 흠집내기 위해서 청문회 때 이런 보도를 했다. 이러면서 5억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지금 두 달- 합의 8억입니다. 아, 그 2달 만에 준 거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못한 겁니까? 그러면 청탁이? 청탁이 성공 못했죠. 아, 그래서 네. 2천만 원을 안 받고 그거는 돌려준 뭐 거야?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보를 받은 YTN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이렇게 말했다. 청탁을 했고 돈을 거기 줬고. 후속은 그렇죠. 네. 더 이제 뭐 당사자 해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투로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민사 소송을 건 거죠. 그리고 앞서 했던 그 3억 소송한 거는 그 방송 사고 난 거잖아요. 앵커백.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건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음. 3명한테. 일단은 성명 불상의 그래픽 담당자와 어. 그 담당 PD. 네. 근데 또 한 명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 방송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PD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일하지 않았던 분을 근데 그냥 왜 그래요?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아. 정말 모르겠네 스킨 진짜. 닥터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와인님과 네. 좀 친한 분입니까? 그분이?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친하죠. 예, 근데 뭐 여기 방송국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야근 전담 PD입니다. 친해서 뭔가 이제 믿고. 그러니까 YTN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이동관 씨한테 리스트를 정보를 줬나? 전달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 그분이 뭔가 잘못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 공직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명예훼손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네.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만 나오면은 그렇죠. 벌금으로 건다는 게 이게 손해배상 이걸로 건다는 게 참 그렇죠. 그러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분이 끝까지 이거 소송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거의 안 가거든요. 아, 그죠? 그래요? YTN은 갈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악담을 하세요? 바람을 담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의 검증 기능이라는 게 네. 우리가 뭐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취재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전달을 하고 양쪽의 입장을 같이 전달을 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거잖아요. 청문회 당일에 저렇게 중요한 취재원이 전화를 와서 이런 주장을 하면 주장을 보도하고 거기에 맞는 이동관 씨의 반론을 보도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연한 그거 역할이죠. 자체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거는 거는 그런 검증 자체를 약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청문회 기간 동안 검증 보도 그 주류 일간지들 빵건, 영건 이게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동관 씨 같은 경우에 그 지명되고 첫 출근하면서 본인도 얼마든지 그 자기 그 검증 맞아요. 대상이 자기에 되겠다. 대해서 그런 의혹 얘기 했잖아요. 보도해라.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5억씩 손배소 들어. 언론은 자기 말을 의심하고 검증하라면서요. 검증했더니 소송하고 뭐 낮에 낚시하는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또 어두워지면 생각하는 걸 좀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언행 불일치. MBC는 지금 권태선 이사장 해임이 됐죠? 그렇죠.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원래 이제 방통위 회의가 수요일이 정기적인 회의인데 그것도 이제 앞당겨서 월요일 날 회의를 열어갖고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의결을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원 5명 중에 지금 3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이제 야권 추천 의원은 퇴장을 하고 나머지 여권 추천 위원 둘이서 이제 방통이 이제 박문진 전체 회의를 열고 예. 거기서 이제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했고 그 그래서, 권태선 예. 이사장이 이제 이들의 최종 목표는 MBC를 재벌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꿈은 예전부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국정원 보고서에 MBC 정상화 단계 중 3단계로 MBC 민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이 현 정권이 목표로 갖고 있는 거고 예전에 MBC 앞에 권성동 의원 항의하러 왔을 때도 그때도 MBC 민영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공공연하게 민영화 얘기는 해왔어요. 계속 있었지만 MBC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가 살 수 있어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덩어리가 너무 커서 사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협박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K 수신료 분리징수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했었잖아요. 이게 설마 겁박력 하겠냐. 아니냐, 설마 그걸 아. 하겠냐, 아무런 대책 없이. 근데 지금의 밀어붙이는 이 장악의 속도를 보면 MBC 민영화든 MBC를 어쨌든 조직 내에서 뭔가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들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속도는 이제 좀 조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최종 목표는 MBC 민영화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이 그리고 어떤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 막아내냐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사장이 해임된 KBS 같은 경우에는 몇 발짝 더 일정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장 해임만까지도 상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똑같이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었죠. 21일 방통위가 이제 마지막 방통위가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MBC 이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 그리고 저희 KBS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을 시켰기 때문에 그 후임 인선 이사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서기석 이사님 이미 들어왔죠. 그 황근 신임 이사가 이제 새롭게 선임이 돼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KBS가 11명의 이사진 구조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7대4 정도의 이제 다수 소수 이사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이 지배구조 자체가 이제 숫자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5대6이 된 건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사장 해임을 윤석열 할수 정부가 있고, 원하는 그렇죠. 대로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 바꿀 조건이 수 이제 갖춰졌다고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인적 예. 구성이 됐다 예. 그런 얘기군요. 아이고 진짜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TBS는 이사장이 바뀌어서 들어왔지요, 아예. 네, 새로운 손님이 와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는 일단 그분께서 사실은 자리가 없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바쁘게 청소도 하고 공간이 없었으니까 네. 이사장실이 없었지요. 네, 마오가니 그 책상도 구해가지고 옮기고 마오가니 책상. 네. 아니, 돈이 없잖아요. 거기서 TBS 지금 뭐 무슨 임금 마오가니 삭감한다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수필에 원래 나오던 TBS 마오가니. 이사장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사장실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사장실은 있었다가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이번에 근데 다시 만든 거예요? 네, 비상임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임 이사처럼 일하시겠다는 소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태극기 국기계양대 근처에 달아주세요. 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태극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정소송이 저희 이번 주에 금요일에 그 첫 공판 기일이 잡혔었는데요. 8월 25일. 네, 폐지 조례안 무효 네. 확인 소송이죠. 네. 근데 서울시 측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한 달을 미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사가 뭐 재판 일정이 있다고 미뤄달라고 혹시 하시는데 좀 불리한가요? 서울시가 이 폐지 조례안을 이렇게 강행한 거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나요? 그건 아닐 텐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8월 25일이 공판 기일인데 8월 26일부터 서울시 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아마 그 기간을 좀 피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새 그래서- 이사장이랑 뭔가 전략을 짜고 이런 시간을 보려고 그럴 수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있을 것 새로 같은데. 이사장이 왔으니까 이제 작전을 좀 짜겠다 그래서 이런 걸 미뤄졌다는 수 말씀이십니다. 있겠네요. 네. 저희도 약간 뭐 언론에 크게 뭐 보도는 안 됐지만 저희 조합 차원에서 일단 감사원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방문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국민감사 청구 받아갖고 진행한 건들에 대해서 감사원장이랑 유병호 사무총장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제 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권에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절차상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 절차부터 개시하는 이런 막무가내식의 사실 폭거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의 방통위원 김효재 이상인 그다음에 거기 조성은 사무처장 그다음에 방통위 실무자들까지 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이것을 좀 CCTV를 좀 더 가려 보려고. 공수처가 합니다. 이제 일을 좀 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일을 좀 해주기를 네. 부탁드립니다.